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에서 일어난 해저화산 폭발로 최대 1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태평양 국가 주요 섬들을 강타했습니다. 해저화산 폭발과 쓰나미, 화산재로 이어지는 사상 최악의 재난에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됐으며 화산구름이 약 170개 섬 전체를 뒤덮어 1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화산재는 최대 40km 상공에서 떨어졌고 하루아침에 화산재로 뒤덮인 통가는 농작물들이 황폐화되면서 극심한 식량 부족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엄청난 재앙에 통가 정부는 폭발 사흘 뒤에야 처음 성명을 내고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한 마을이 완전히 쓸려갔다고 밝혀 그 피해의 심각성을 말해줬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안전한 식수 공급이 필수적이며 수인성 감염병인 콜레라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긴급 구호물자를 호주 공군기지를 통해 통가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도 통가 해저화산 폭발 자료를 공식 발표하며 그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안에 흥가통가, 흥가하파이 해저화산이 폭발해 버섯구름이 상공 20km까지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버섯구름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공개한 미국 항공우주국의 발표에 일본 국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이번 통가 해저화산의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강력하다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수석과학자 제임스 가비는 통가 해저화산이 히로시마 핵폭발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역학에너지를 방출했다. 이번 폭발로 방출된 에너지 양은 TNT 폭탄 4에서 18메가톤이 폭발한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히로시마와 원자폭탄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들인데 나사에서 하필 콕 집어서 히로시마와 원자폭탄을 언급하며 이번 해저 폭발의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역시 이번 화산 폭발의 위력이 규모 5.8의 지진과 맞먹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일본은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원자폭탄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데 일본에 대해 전혀 배려 없이 나사가 이것을 굳이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저화산 폭발 직후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포에 질린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통가에서 무려 8,000km 떨어진 일본에 1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왔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화산 폭발의 전조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는 등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을 연상시키는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고 21만 명에게 피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지자 일본 국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때마저 일본 기상청은 엉터리 예측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통가 해저화산이 분화하면서 발생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에 줄 수 있는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쓰나미 경보 자체를 늦게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통가 해저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화산 폭발이 발생한 지 무려 11시간이나 지나서야 내렸습니다. 더구나 기상청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통가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 일본 열도의 쓰나미 발생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발생 우려가 없다고 발표한 지 5시간 후에 부랴부랴 쓰나미 경보를 내립니다. 가고시마현 아마미 군도와 도카라 열도 등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이와테에 발효했던 주의보를 경보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특보를 내놓은 시간은 오가사와라 제도 중부에 있는 지치지마 섬에 90cm의 쓰나미가 관측된 시간보다 한참 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기상청의 뒷북 대응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망신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최고 3m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관측된 것은 1m 20cm로 실제 관측치에도 상당한 오차가 있었습니다. 항상 쓰나미 위험을 안고 사는 일본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응 체제를 마련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 열도에 쓰나미가 닥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쓰나미를 맞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쓰나미 우려가 없다고 공지한 것은 통가와 일본 사이의 관측점에서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분화가 일본 해수면 높이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기상청의 실망스러운 대처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통가 화산 폭발 사태로 악화된 일본 내 여론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에 이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통가와 가까운 호주 공군기지를 통해 구호물자를 통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통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수송기를 띄워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를 파견하는 수송기 편에 음료수와 마스크 등 지원 물자를 보낼 것이며 심지어 해상자위대 수송함인 오오스미까지 보내 리어카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까지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성은 통가의 하루빠른 부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위대원들을 태운 일본 수송기가 통가와 가까운 호주 퀸즐랜드 엠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일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보할 기회를 놓칠세라 일본은 자위대원이 수송기 앞에서 통가 럭비팀 선물을 들고 있는 사진을 내보내며 구호활동보다는 일본 홍보에 주력하는 보여주기 쇼에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통가의 빠른 복구와 지원을 위해 파견한 자위대원들은 오히려 통가에 고통을 주고 오는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통가에 파견된 자위대원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영향으로 자위대는 호주에서 통가로 구호물자를 수송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지난 24일 자위대원 1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25일에는 3명이 무더기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4명과 밀접 접촉한 대원 36명을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했고 결국 일본 수송기가 호주에서 통가로 구호물자를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수송기까지 띄우고 수송함까지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자 민망해진 일본 방위성은 지금 대체할 자위대원을 새로 선발해서 다시 호주로 파견하는 것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가는 코로나19 환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청정국이기 때문입니다. 통가 정부도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국경 검역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식수까지 부족한 통가는 전염병이 다른 나라보다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청정 지역 통가에 일본은 구호물자가 아니라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화산 폭발에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진다면 통가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하루 6만 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방역은 이미 마비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가의 오미크론 확산의 주범은 일본 자위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